지금 현황은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의 1회전이 끝났다. 1회전이 끝났지만 이제 게임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가자 지구 전쟁이 또 아직 안 끝났고요. 즉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서 레바논과 계속해서 저강도 전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직접 본토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더 중요한 함의는 이제 이란의 특별한 경제 강의 머리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서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황은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의 1회전이 끝났다. 1회전이 끝났지만 이제 게임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회전은 그래도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어떤 무력 충돌 소식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자 지구 전쟁이 또 아직 안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 즉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서 레바논과 계속해서 저강도 전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중동 지역이 이제 조금 햇빛이, 성황이 비치는 건가? 또 그건 아니죠. 전쟁이 좀 끝나야 어떤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이 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그런 시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붙었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건물을 공습을 했고요. 그 공습으로 인해서 이제 시리아와 레바논, 하여튼 이 지역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요 작전을 지휘하던 최고위급, 아주 고위급 장성 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 또 그 장성을 돕고 있는 보좌관들도 한 두세 명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라 그러죠.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이 아니고요. 이란 정규군은 따로 있고, 혁명수비대는 주로 해외에서 이란의 어떤 국익을 대변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는 엘리트 군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단 이란을 상당히 자극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이유고, 좀 더 장기적인 이유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런 이제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나 장성을 암살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수비대, 그 다음에 이란의 주요 시설 이런 것들을 공격하거나 암살을 해왔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적극적인 어떤 무력 대응을 하면 오히려 이란이 더 얻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한 국방력이 또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뒤에는 또 미국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참으면서 이란이 더 국방력을 키우고 자신의 어떤 필요한 뭐 정보도 더 늘리고 해서 충분히 내가 이스라엘과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이제 대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란이 이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350기의 드론,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을 쏟아부으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직접 본토 공격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스라엘 괴롭혀 왔냐? 주위에 있는 대리 조직을 이용했었죠.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아니면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이런 대리 조직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괴롭혀 왔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사실상 그것도 대규모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더 중요한 함의는 이제 이란의 기본적인 대이스라엘 전략 자체가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공격 전에 이란의 전략을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어떤 무력 충돌을 하지 않고 좀 참으면서 힘을 더 키우자는 전략이었다면 이번에는 적극적 공격 아니면 뭐 티포텟 서로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맞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전략을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이 대결 구도가 중동 지역의 때 중요한 함의점, 중동 지역이 훨씬 더 불안해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이번 대결의 의미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이스파한이 그렇게 뭐 중요한 도시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점차 이제 이스파한 도시가 왜 중요한지가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파한 지역에 이란의 핵 발전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핵 기술을 개발하는 중요한 연구소들이 거기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핵 기술 개발의 요람, 산실, 뭐 이런 도시가 바로 이스파한이고요. 그다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파한 북동쪽으로 가면 나탄즈라는 또 도시가 있고 거기에 나탄즈 핵시설이 있죠.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사실 우라늄 농축을 하면 그곳으로 바로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을 생산해내는 중요한 이제 시설이 또 원전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파한에서도 중요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시설이 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아주 중요한 군사시설과 핵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노렸다. 그리고 나타냐후 총리가 얘기했죠. 아주 수위는 조절하겠지만 고통스럽다고 한 것은 아마 이란이 가장 아끼는 소중히 하는 어떤 군사시설, 전략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아마 이스파한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비교하면 훨씬 작은 편이었죠. 공격 규모, 즉 보복 공격 규모 자체가. 근데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역시도 현 시점에서 이란과의 어떤 전면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 낫다는겁니다. 왜?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가 시간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 본인한테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전쟁하고 있죠. 가자 지구하고 있죠. 그다음 예멘의 후티가 또 쏘고 있죠. 시리아도 공격하고 있죠.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에서 또 군사작전하고 있죠. 거의 뭐 7개의 전선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란과의 전면전을 하더라도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또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스라엘은 최소한의 대응 수위를 보여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공격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요인 암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암살해 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뭐 길게 보면 15년도 더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란의 아주 매운맛을 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추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도자가 시리아나 레바논에서 다시 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전보다 그렇게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다 요인 암살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판단했을 때 이스라엘 국가안보에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중요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마 암살이 된다면 과연 그 추가적인 요인 암살에 대해서 이란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인내 전략을 벌이고 새로운 적극적 대응 자세를 취하는데 과연 이란 역시 이번에 보여준 그런 무력 시위를 다시 한번 반복할 것인지 이 모든 두 국가의 어떤 대응에 따라서 향후 중동 정세는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